무섭다 거대 중국 자본, 중국이 한국 점령,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진짜 사실이라고 봅니다. 중국은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유럽과 중국의 충돌, 워낙 충돌이 나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언제 펑 하고 썩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어떤 식이든 발부동을 치고 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그 거대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에 공장을 지어가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유럽과 충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 생존하려고 하는 발버둥이거든요. 저는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게는 더 큰 충격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느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가 상품을 무더기로 공습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을 줍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저는 이거 굉장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1년 사이에 14.4% 늘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1,054억 원에서 1,206억 원 늘었다. 뭐 크게 늘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인 스타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미중 충돌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중국 입장에서 유럽과 충돌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져 있고요. 유럽과도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줍줍해서라도 살아나려고 하는 방법 찾아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줍줍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부가 계속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줍줍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게 시드 컴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드 컴퍼니. 이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지금 중국 내부에 시드 컴퍼니에 투자하고 싶어도요, 중국 내수가 완전히 썩어버렸으니까 이게 투자해봤자 오히려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거,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특히 말입니다. 특히 시드 컴퍼니 중에 플랫폼 기업에 집중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잘 만들어지면 영원한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만큼 정신 차리고 관리만 하면 영원해집니다. 물론 뭐 위메프라든가 티모는 플랫폼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유튜브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 이런 플랫폼 기업을 계속해서 인수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보시면 예를 들어 에이블리에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000억 원.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에이블리 정도면 대한민국의 패션 플랫폼 중에서는 잘 나가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장을 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란, 명품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도 알리바바 그룹이 지금 투자하려고 투자 협상 중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요, 중국의 푸싱그룹이 한국 스타트업 8곳을 본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초기 기업을 말하거든요. 이 초기 기업들을 그냥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싹쓸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격이 굉장히 싸요. 왜 싸냐? 여러분, 에이블리도 그렇고 반란도 그렇고 투자 유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플랫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구매 금액이 지난 2년 사이에 77.3%나 빠졌습니다. 4조 2,439억 원이 빠졌어요.
2021년에는 5조 4,925억 원을 투자 유치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보세요. 1조 2,48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요 틈을 탄 거예요. 지금 플랫폼 기업의 투자 유치가 잘 안 되니까 기업의 밸류라고 하나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1,000억 원 투자하면 그 투자가 뭐 3조 원 중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3조 원 가치를 자꾸 내려서 받는 거예요. 내려서. 뭐 2조 원 가치로 1조 원 가치 내려서 받으니까 1,000억이라는 투자는 굉장히 큰 돈이 된 거예요. 3조 원 가치면 30%만 준다 그래도 1조를 투자받아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이블리는 뭐 많이 받지도 못하고 1,000억 받으면서 지분은 지분대로 내주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반란도 지금 투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반란도요. 기업 가치가 8,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 8,000억. 근데 지금은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몸값이. 그렇게 되면 적은 돈으로 반란을 알리바바가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 스타트업 8곳이 푸싱그룹이 초청해서 싹수부터 먼저 먹겠다고 이야기하니 아주 어린 싹부터 시드 컴퍼니를 먼저 먹겠다고 하니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 규모가 너무너무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 중국이 투자하든 미국이 투자하든 유럽이 투자하든 이게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은요 이번에 저가 파산 공세를 하면서 들어오는 알리나 테무를 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드 컴퍼니라고 막 자라는 기업을 싹쓸이를 해버리면 그들은 그 기술을 중국 기업에다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잘 살펴보고요. 필요한 것에 적당한 지원을 하는 것,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투자할 때 뭐 예를 들어 몇 %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그랬거든요. 상호주의 원칙하에 움직이는 것. 중국이 한국 스타트업을 줍줍해가면서 초기 기업 시장을 점령하는 것,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위협이 뒤따른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